사회문화 B 14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단원, 대단원, 사단원인 사회계층과 불평등 중에서 오늘부터 중단원, 3단원인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에 대해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 부분은 크게 사회적 소수자와 성불평등, 빈곤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성불평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 빈곤 파트가 보다 출제 빈도나 중요도가 높아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교과서는 148쪽을 펴면 되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째로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로 성불평등의 의미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성불평등에 대해서도 우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8쪽 사회적 소수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사회적 소수자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차별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여기 일단 사회적 소수자의 정의의 줄을 쳐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 표시를 해볼 텐데요. 신체적 혹은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이랑 구별이 되고요. 그래서 차별을 받게 되고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식할 때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일단 제일 먼저 기억해 두어야 할 부분은 우리 소수자라고 해서 숫자가 적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소수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약하고 권력을 가지지 못해서 차별받는 사람들을 소수자라고 하는 거지 숫자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본문 밑에 쪽에 보면 또한 단순히 수가 적다고 해서 사회적 소수자인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대륙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흑인 및 유색 인종과 백인, 구성 비율을 보면요. 흑인 및 유색 인종이 8에서 90%고 백인이 한 10%밖에 안 돼요. 10% 남짓 되는데 이 사회에서는 과거에 백인이 지배층이었어요. 그래서 다수의 이 흑인 및 유색 인종이 백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살아갔고요. 그러면서 차별을 받았어요. 이때 사회적 소수자는 10%밖에 안 되는 백인이 아니라 8, 90%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 및 유색 인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을 받고 영향력이 적고 권력을 가지지 못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왼쪽에 사회적 소수자의 성립 요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건은 식별 가능성입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은 신체적이나 혹은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이랑 뚜렷한 차이가 있고요. 일단 백인, 흑인 이런 식으로 봐도 신체적 특징으로 식별이 되죠. 유럽에서는 히잡이나 차도르 같은 옷, 이거 이슬람 교도들, 여성들이 입는 옷인데요. 이런 걸 입고 다니면 문화적으로 유럽은 카톨릭교 중심이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구별을 하고요. 또 차별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권력의 열쇠입니다. 소수자들은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권력의 열쇠에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이 뒤처져서 차별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사회적 차별. 소수자는 그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고요. 또 집합적 정체성이라고 해서 스스로 자신이 차별받는 집단에 소속해 있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이 바로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립 요건 우리 4가지는 기억을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중요한 내용이 두 번째 단락 첫 번째에 나오는데요. 자, 사회적 소수자는 시대, 장소, 소속 집단의 범주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라는 부분에 줄을 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포인트가 되는 부분, 상대적이다 라는 거예요. 사회적 소수자는 그냥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자, 아까처럼 흑인인 경우에 우리 흑인은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과거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라에서 흑인의 인권이 성장을 한다면 흑인의 처우가 훨씬 더 좋아지고 이들이 다시 지도층이 되고 지배층이 된다면 더 이상 그때는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니더라도 흑인이 지배층에 있고 대다수가 흑인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흑인이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남성이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그 시대, 그 장소, 그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단지 숫자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시대, 장소, 상황, 그 다음에 소속 집단의 어떤 범위에 따라서 권력의 열세와 사회적 영향력으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우리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149쪽의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49쪽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와 해결 방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여성 등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이렇게 여기다 줄을 쳐보겠고요.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여성, 이들이 사회적 소수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편해요. 취업을 할 때 이들이 분명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치적 우리 지도자를 봤을 때 국회의원이라든지 각 부서의 장관, 차관, 그 다음에 뭐 대통령, 총리 이런 구성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나열된 이런 집단들이 잘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사회적 소수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읽어보면 교육기회,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서 배제되거나 취업하는 데 곤란을 겪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주로 직면하고 있는 집단들이고요. 이렇게 차별이 만연할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사회통합이 저해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해결 방안이 나올 때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개인적 차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제도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면접을 하거나 아니면은 논술 같은 거 글을 쓸 때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해결 방안을 얘기할 때는 크게 개인적 차원, 그 다음 제도적 차원 두 가지 방안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면 좋아요.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식의 전환이겠죠.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다양한 그냥 개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 자,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겠고요. 우리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자가 우리 사회에서 동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것.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냐하면은 자, 예를 들면은 뭐 장애인 여기 위에 북한 이탈 주민 나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취업의 기회를 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면접도 보고 원서도 넣고 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기회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할까요? 기업에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해도 채용 과정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라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줄을 쳐볼게요. 장애인 의무 고용제와 같이
소수자 우대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예를 들면 뭐 직원이 100명 이상 규모의 회사 이런 식으로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혹은 공무원을 채용할 때 특정 비율은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비율이 되게 크지는 않고 대략 3% 정도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규모가 아주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꽤 큰 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을 뽑을 때는 아주 일정 비율, 적은 비율은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정해놓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한테 고용, 취업의 기회를 준다고 해도 이들이 실제로 고용을 하고 직장을 갔는데 아주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을 위한 이런 소수자 우대 조치라는 정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게 역차별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또 일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이 있었던 장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비율만큼 탈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반대로 차별하는 정책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일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퍼센트를 정하는 것이 적당할지는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차별 문제와 해결 방안 우리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 장 넘겨서 성불평등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51쪽 성불평등 현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또는 가족 내에서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성에 기반을 두어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상태를 성불평등 현상이라고 한다. 자, 우리 줄을 쳐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생물학적 성은 우리가 그냥 태어난 성이에요. 여성, 남성이라는 것. 우리 염색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신체도 다르죠. 그냥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사회적 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커가면서 학습하고 사회화한 성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이거를 젠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적 성을 젠더. 자, 여기 날개에도 나와 있죠. 한 개인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획득되고 형성되는 성을 말한다. 자, 우리 사회화된 성을 젠더라고 해요. 우리 TV를 보고 그 다음에 그냥 부모님이나 가정에서 학습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 대중매체를 통해 학습하기도 하는데 여성은 이래야 돼, 남성은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이러한 고정관념들 사회적 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자는 잘 울고 좀 감성적이고 뭐 연약하고 내성적이고 얌전하고 우리 이런 모습을 바라고요. 사회에서 남자한테는 강하고 막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겁도 없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이런 거를 바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일 수도 있는 거고요. 좀 내성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는 건데 남자란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우리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젠더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줄을 쳐보면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대부분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자, 그래서 여성이 억압받고 차별받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현대사회에 와서는 이런 성불평등 현상이 많이 완화되어서 성불평등 현상이 꼭 여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성도 겪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성불평등 현상은 일상에서 그냥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정관념이 섞여 있는 수많은 언행, 그 다음에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왜곡된 여성과 남성상, 취업 기회에서 성별에 따른 부당한 차별, 임금 격차 등등의 모습으로 성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151쪽 밑에 있는 통계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가사노동시간 맞벌이 가구 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벌이 가구, 요즘에는 여자도 사회적 진출을 많이 하고 대부분 취업을 하죠. 그래서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가 모두 회사에 다니고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가사노동을 분담하나 봤더니 2004년, 2009년, 2014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 남성은 대략 30분에서 40분가량, 여성은 대략 3시간 반 정도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요.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지금은 우리 2020년이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차이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줄어들고 있다고 해도 확연하게 여성의 가사노동 분담 시간이 많습니다. 만약에 한쪽이 맞벌이를 한다면 다른 한쪽이 가사노동을 많이 분담해야 하겠지만 둘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사노동 분담 시간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불평등한 모습이라고 우리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자료 보면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면은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이 우리 전체 100으로 봤을 때 50이 반이죠. 근데 한 거의 40% 임박하고 40% 넘는 나라도 있어요. 이 정도면 남녀 국회의원 비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뜻인데요. 옆에 쭉 가서 대한민국을 보면 17%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남성과 여성은 거의 반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비율이 여성이 이렇게 현저하게 작다는 건 우리 국민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 국회의원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거나 사회적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아직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겠고요. 월 평균 임금 수준을 보면은 자, 여기 단위는 퍼센트이고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 써져 있죠. 남성의 임금을 100이라고 봤을 때 여성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건데요. 남성이 임금이 100이라면 예를 들면 그냥 100만 원 가정을 한다면 여자는 한 60에서 65만 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 임금이 현저히 적은 편이다 라는 통계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52쪽 성불평등 현상의 원인 보겠습니다. 성불평등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줄을 쳐볼게요. 남성 중심적인 지배 질서를 일컫는 가부장제를 들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부장제 하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은 바깥일, 공적 영역을 담당하고 여성은 가사와 양육 등의 사적 영역을 주로 담당하는 성별 분업이 과거에 많이 이루어졌었죠. 자, 그렇지만 공적 영역, 아무래도 가사와 양육보다는 바깥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인 위세와 권위가 남성에게 집중되었고요. 자,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를 했습니다. 또한 직업 구조 안에서도 남성이 주로 지배적인 주도적인 그런 일을 하고 여성은 보조 업무나 지원, 그들을 남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식으로 편견이 많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진출의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성불평등 현상이 심해졌었다.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성불평등 현상의 또 다른 원인으로 아까도 얘기했는데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사회화 과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원인이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자, 원인 1번, 2번.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성별에 관한 선입견과 편견을 토대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정체성과 역할을 습득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데 아까 말했지만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과정들을 은연중에 그리고 혹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몸가짐이 어때야 하고 말투와 머리 모양, 옷은 어때야 하고 성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요.
그 사회가 용인하는 여자다움, 남자다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학습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사회화, 부모의 양육 태도, 전통적인 성 역할과 규범을 강조하는 학교 교육, 그다음에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대중매체 같은 것들이 성 불평등을 심화하는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밑에 우리 자료 한번 보면은 우리가 많이 봤던 영화죠. 자, 엑스맨 우리 마블 시리즈죠. 이것도 홍보용 포스터가 미국에서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는데 문제가 된 포스터에서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문구와 함께 딱 봐도 남자 악당 같아 보이는 아포칼립스가 주인공 미스티기의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 배우가 이 광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성을 향한 일상적 폭력을 광고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라고 했고요. 영화 전체 줄거리로는 여성 혐오나 여성 차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영화를 보든 안 보든 이렇게 큰 광고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겠고 아동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신문에서 기사를 실었었습니다. 성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도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크게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인적 측면으로는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 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형성해왔던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우리 양성평등 의식을 우리 개개인이 함양해야 한다. 그리고 성별의 차이는 인정하되 우리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난 그런 생물학적 차이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성차별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차이와 차별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의 다름과 차이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회적, 제도적 측면 살펴봐야겠죠. 자, 제도적, 정책적 개선을 통한 사회적 측면의 노력도 필요한데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남녀 차별적인 고용 관행이나 여성에게 불리한 근무 환경이 있다면 제거를 하고 특히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선생님은 공무원이지만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나 출산이나 육아가 여성이 더 이상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해서 회사를 갔지만 임신이나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를 당하도록 강요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는 다시 회사로 진입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도록 우리가 제도를, 법을 만들어야겠고요. 자, 여기 보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우리가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노력,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학교 교육이나 대중매체에서 아까 말했지만 직간접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을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매체들이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고요. 이렇게 개인적인 노력과 우리 사회 제도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불평등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겠죠. 언제든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촉진하고 통합을 저해하고 그것은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